네, 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9강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86번 숲길의 훼손원인과 유형입니다. 102회 2교시에서 등산로 훼손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숲길의 훼손 원인을 살펴보면 숲길의 훼손 원인은 일반적으로 자연환경 요인, 그리고 탐방 요인, 시설 관리 등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자연환경 요인은 강수를 포함하는 기상조건과 지형조건 등 자연환경 요인에 의한 훼손이고, 탐방활동 요인은 숲길 방문자의 훼손, 그리고 시설관리 요인은 복구 및 정비의 지체, 그리고 잘못된 시설의 설치 등입니다. 먼저 자연환경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연환경 요인은 기상현상과 지형, 토성, 경사도 등 자연환경 요소를 의미하며, 자연환경 요인은 제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기상 여건은 강우나 강설, 바람 등은 숲길과 숲길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숲길의 노면 침식은 강수로 인한 침식 현상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토성은 토성에 따라 물의 보수력 또는 침투력이 다르고 내침식성 등이 다릅니다. 다만 이용자의 이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답압에 의해 노체로에 물에 침투되는 성질은 대부분 상실이 됩니다. 다음 지형은 지형의 형상에 따라 유수의 흐름이 변하고 침식 에너지의 강도도 달라집니다. 경사도는 경사도가 급할수록 숲길은 침식에 취약해집니다. 경사장은 경사의 거리가 길수록 유수의 흐름이 빠르고 침식력이 강해집니다. 탐방 활동 요인을 보면 이용자의 숲탐방 활동과 부수적 활동에 의한 것으로 허가되지 않은 활동까지를 포함합니다. 숲탐방 활동은 숲길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숫자가 많을수록 훼손의 정도가 커지는데, 이는 답압 등에 의해 토양의 구조가 파괴되어 보수력과 침투력이 상실됨으로써 유수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며 답압 활동 자체에 의한 훼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숲길의 훼손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자이나 자연환경 요인에 비해서는 부분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길타 활동으로 숲 탐방 활동이 아닌 산림 레포츠 또는 캠핑 등 여타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훼손으로서 산악 오토바이나 오프로드 차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경우 인간의 탐방 활동에 비해 훼손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편입니다. 다음 시설관리 요인은 숲길을 관리하기 위한 정비로 인한 문제와 적절한 시기에 정비하지 못하는 복구 지체 상황, 그리고 시설 자체의 부실로 인한 훼손의 지속화 및 가속화를 의미합니다. 시설 관리 요인은 숲길에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 중 유일하게 적절한 제어가 가능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정비 및 복구 지체는 잘 조성된 숲길의 훼손은 초기 발생 단계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훼손이 발생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훼손의 정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정비나 복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 자체의 부실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숲길 중 급경사지에 위치한 숲길은 대부분 훼손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일부 새롭게 계획되어 조성되는 숲길 역시 숲길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시설이 도입되지 않거나 잘못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히려 훼손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다음 숲길 훼손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노면 침식형은 탐방객의 답압과 탐방로의 과도한 이용, 급경사 등으로 강우 시 노면상의 토양이 벗겨지는 상태로서 지표수에 의한 침식으로 암석과 뿌리 등이 드러나는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숲길이 조성되면 가장 빠르게 발생하는 훼손 유형으로 노면 침식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어려우며 훼손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면 세구령은 노면 침식이 가속화되어 탐방로에 종단 방향으로 물길이 생겨 U자형 또는 V자형으로 깊게 세굴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노면 세굴이 발생하면 복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복구 사업 이후에도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계 침식형은 기존 숲길에서 주 보행 공간이 통행상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탐방객들이 탐방로 주변부로 다니는 형태 등에 의해 주변의 식생 훼손 및 토양 침식이 진행되면서 탐방로의 사면과 주변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숲길에 조성되는 시설 중 적절하지 않은 시설이나 규격 등에 의해 주로 발생됩니다. 주연부입니다. 부자가 빠졌으면 주연부의 식생 훼손 및 토양 침식이 진행되면서 탐방로의 사면 및 주변이 훼손된 상태이고 일반적으로 숲길에 조성되는 시설 중 적절한 시설이나 규격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합니다. 다음 암석풍화형은 숲길에서 안반이 노출된 이후 숲길 노체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풍화작용과 숲길 이용객에 의한 가속 침식이 발생하여 암석이 부서지거나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암석풍화형의 경우 훼손의 유형이긴 하지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갑작스럽게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샛길형은 숲길에서 발생하는 훼손인 노면 침식이나 쇄골, 배수불량, 계단 높이의 불편형 등에 의해 통행이 불편해지는 경우 이용자가 관리자가 조성하였거나 기존의 주 동선에서 분기하여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 이동함으로써 여러 샛길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샛길이 발생하는 경우 샛길과 주 동선과 합쳐지면서 노폭이 확대되는 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적정한 하나의 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선은 정비하여 폐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 노폭 확대형은 노선의 노폭이 다소 좁거나 주변 여건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 경우 이용객들이 숲길 경계부나 주변으로 다니면서 기존 숲길의 노폭이 확장되는 현상으로 샛길이 만들어지고 난 후 주동선과 샛길이 합쳐지면서 노폭이 확대되기도 합니다. 노폭이 확대되는 경우 불필요한 나지가 증가하므로 해당 숲길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 노폭을 설정하고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 수목뿌리 노출형은 숲길 노면의 토양이 유실되면서 탐방로 주변에 위치한 수목의 뿌리가 노출되는 상태로서 안반 노출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뿌리가 노출되는 경우 비교적 훼손의 정도가 심한 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되는 경우 목질화가 진행되어 제거하여도 무방하지만 식물의 뿌리로 인해 노면의 쇄골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으므로 경관적으로 또 우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춰 관리토록 해야 합니다. 안반 노출형은 암석 지반의 탐방로에 탐방객의 과도한 이용 등으로 안반을 얇게 덮고 있던 토양이 유실되면서 안반에 노출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반의 규모에 따라 토양의 유실이 지속되는 경우 노폭이 계속 확대됩니다. 안반이 노출되는 지역의 토양은 지속적으로 유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자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비를 시행합니다. 노면 주변 훼손형은 숲길 노선이 분기되거나 만나는 지점이나 산의 정상부나 고개를 넘어가는 안장부 지역 등 이용객의 이용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점 또는 이용자의 쉼터 역할을 하는 지점에서 보행 공간 주변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으로 나지가 확산되거나 훼손이 심하게 진행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용객의 이용 공간을 적절하게 구획해서 노면 주변으로 훼손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단 높이 불편형은 기존의 계단 높이가 높아 탐방객들의 보행에 불편을 줌으로써 탐방로 계단 주변으로 훼손이 진행되는 상태로 계단의 이상적인 높이는 14에서 16cm 높이입니다. 일부 급경사지의 경우 계단 높이를 최대 20m까지 높일 수는 있으나 최대한 짧은 거리에 한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많이 설치하였던 원주목 각재 계단이 사용되는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는 상태로서 향후
숲길에서는 원주목 각재, 계단은 사용이 금지되므로 관리자는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주목 각재 계단은 금지 공법이며 기존에 설치된 시설은 새로운 공법으로 교체해 나가야 합니다. 원주목 각재 계단이 설치된 구간을 다시 동일하게 정비하는 것도 금지사항입니다. 다만 훼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간에 한해 현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노면 불량형 침수형은 숲길 노체의 재질이나 이용객의 다밥과 미흡한 숲길 정비 사업 등으로 인해 강우 시 지필 유거수가 원활하게 배수되지 않거나 숲길에 고여있는 경우 숲길을 따라 지필 유거수가 흐르는 상황으로 인하여 숲길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상태입니다.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거나 돌부침과 같이 노체의 재질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도록 합니다. 노면폭 협소형은 입지 특성과 탐방객의 이용 형태 등의 국립공원 특성에 따른 탐방로 구간별 적정 수용력을 고려하지 않는 탐방로 정비와 지형의 특성상 노면폭이 협소해 보행에 불편을 주는 상태입니다. 노폭이 좁은 경우 노폭의 확대를 유도해 오히려 더 큰 훼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슬 자갈 불편형은 안반이 풍화되면서 작은 암석이 노면 위에 분포하면서 이용자와 물에 의해 점차 풍화되어 구슬 형태의 자갈이 숲길 전면에 널리 있는 형태로서 보행 시 미끄러짐을 발생시켜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형태입니다. 이용객이 많거나 특히 노약자의 이용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숲길 정비 과정에서 작은 자갈을 모아 쇠굴이 발생한 지역을 채우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시설물 조성 시 뒤체험 용도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다음 극경사형은 정상 정복형 숲길인 등산로 또는 암릉지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로 극경사 자체가 훼손의 유형은 아니지만 극경사의 특성상 이용객의 통행이 어렵고 숲길 관리에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훼손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극경사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관리나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선을 우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암릉지대가 아닌 토사지역의 경우 경사도가 약 60%를 넘는 경우 계단시설의 설치로도 지형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급한 경사지역의 경우 노선을 변경하거나 곡선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 2024년도 산림청 자료 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87번 숲길의 훼손 원인과 유형에 따른 숲길 정비 공법입니다. 87회 사교시에서 등산로 공정별 공법 중 집안안전공법의 세부 공정 그리고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정비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라 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숲길의 훼손 원인과 유형을 살펴보면 등산로 정비공사별 공법과 공정 분류를 살펴보면 먼저 지형 및 주변 훼손지입니다. 공사명은 지형복구공사, 집안안전공사, 주변훼손지 보건공사로 나눌 수 있으며 공법으로는 지형보건공법, 집안안전공법, 수목뿌리공법, 녹화보건공법이 있습니다. 먼저 지형보건공법은 잡석 채우기, 왕모래 채우기, 사형토 채우기, 다지기 등이 있고 집안안전공법으로는 통나무 묶기, 강목 묶기, 철근 막기, 통나무 골막이, 맷쌓기, 찰쌓기, 통나무 흙막이, 돌흙막이, 강목 흙막이, 흙자루 쌓기, 옹벽 등이 있으며 수목뿌리 보호공법에는 통나무 흙막이, 돌 흙막이, 강목 흙막이 등이 있고 녹화보건공법에는 야생포트묘 식재, 야생풀 포기 이식, 야생초목 포기 이식, 식생 흙자루 쌓기, 표토 깔기, 계량토 깔기, 파종, 볏짚 깔기, 황마, 그물 덮기 등이 있습니다. 노면 설치부는 공사명으로서 등산로 노면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에는 노면 포장공법, 계단 설치공법, 노면 배수공법,
노선 표기공법, 특수시설공법 등이 있습니다. 각 공법을 살펴보면 노면 포장공법에는 돌깎기, 강목 깔기, 통나무 돌 깔기, 통나무 깔기, 통나무 박기, 합성 목재 데크, 우드칩 깔기, 잔자갈 깔기, 숲빛 깔기, 자연 표면, 흙시멘트 포장 등이 있습니다. 계단 설치 공법에는 통나무 계단, 그리고 통나무 돌계단, 돌계단, 목계단, 합성 목재 데크 계단 등이 있고, 노면 배수 공법으로는 통나무 횡단 배수대, 통나무 횡단 배수로, 강목 횡단 배수대, 강목 횡단 배수로, 돌 횡단 배수대, 돌 횡단 배수로, 통나무 배수로, 강목 배수로 등이 있습니다. 다음 노면 표기 공법에는 통나무 1단 경계, 반통나무 경계, 인조목 경계, 돌 계단 등이 있고, 특수시설 공법으로는 목재교랑, 철제교랑, 그리고 철제교랑은 등산로 연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부대시설로 부대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부대시설 공사에는 생태계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 공법과 휴양 및 편익시설 설치, 그리고 등산 및 안내시설 설치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별 주요 세부 공정을 살펴보면 생태계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로 통나무 난간, 통나무 로프 난간, 합성 목재 난간, 대피소, 규격 안내판 등이 있고, 휴양 및 편익시설 설치의 세부 공정으로는 야영장, 피크닉장, 휴게소, 그늘실험, 정자, 벤치, 야외 탁자, 간이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등산 및 안내시설 설치 공법에 따른 세부 공정으로 이용자 안내소, 전망데크, 망원경, 안내표지판, 환경해설판, 경관해설판, 유도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집안안전공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집안안전공법의 세부 공정으로 통나무 붓기, 강목 붓기, 철근 박기, 그리고 통나무 골마기, 랫쌓기, 철쌓기, 통나무 흙마기, 돌 흙마기, 강목 흙마기, 돌자루 쌓기, 옹벽 등이 있습니다. 집안안전공법의 일반사항 및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이미 훼손된 나지 등 사면에 유실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서 토합이 크지 않는 곳에 적용합니다. 등산로 좌우측 사면에 사면 침식과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곳에 적용합니다. 통나무 붓기는 등산로 주변에 대면적으로 훼손된 사면에 적용하고 사면의 높이 등 현지 여건에 따라 적정 형태를 선정하여 시공합니다. 등산로 노선에 따라 연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하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합니다. 시공 후 사면 상단은 식생 복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2단 이상으로 통나무를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 통나무 이음매가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합니다. 집안안전공법의 정비 방안으로는 원지면으로부터 깊이 15cm 이상 훼손된 지역은 먼저 깊이 30cm까지 접석 채우기를 실시하고 깊이 30cm에서 15cm까지 왕물에 또는 잔자갈 채우기로 집안안전공사를 실시합니다. 깊이 15cm 이상 침식된 훼손지에는 집안안전공사 후 15cm 두께의 개량된 표토를, 깊이 15cm 미만으로 침식된 훼손지에는 원지형선까지 개량된 표토를 깐 뒤 다짐 처리하고 땅 고르기를 실시합니다. 집안안전공사 구역 내 모든 잔존식생은 공사 전에 가시가였다가 자생 풀폭이나 자생 초목폭이 이식 시 활용합니다. 템퍼, 핸드 컴팩터를 사용하거나 기반 다짐을 하며 집안안전공사 시 동일 배수역인 경우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경사가 30% 이상의 침식지에서는 흙마기 공법과 골마기 공법을 실시하여 사면 안정을 도모합니다. 흙마기 공법, 골마기로 사면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훼손된 사면은 식생 복원 공사를 병행 실시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숲길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매뉴얼 2016년 산림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개정된 숲길공법 체계를 살펴보면 숲길의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공법은 지형보건공과 식생보건공, 노면정비공, 배수시설공, 부대시설공 등 5가지 공조로 분류됩니다.
먼저 안내시설의 설치는 숲길공법의 체계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숲길 조성 및 정비 사업비에는 안내시설 설치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숲길의 시공과 정비 단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가급적 부대시설공 역시 별도의 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된 숲길공법의 체계를 보면 먼저 보건공정으로는 지형보건공, 식생보건공, 노면정비공, 배수시설공, 부대시설공 등이 있습니다. 각 보건공정별 공법을 살펴보면 지형보건공에는 잡석채우기, 도릉막이, 골막이, 식생자루쌓기가 있고 그 내용으로는 훼손된 지형을 원래의 지형 또는 유사한 형태로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입니다. 다음 식생보건공에는 수목보호공, 식생이식, 식생네트 등의 공법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숲길의 주변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숲길에 식생으로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입니다. 노면 정비공 보건공정은 공법으로 돌계단, 침목형 계단, 안반계단, 돌묻히기, 돌붙임, 노면경계 돌쌓기, 징검다리, 소형목교, 노면정리, 목재 데크 계단, 목재 데크로드, 대형 목교가 있으며 내용은 숲길 도체를 정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으로 숲길 정비 및 조성, 유지, 관리의 핵심 공정입니다. 다음 배수시설공의 보건공정은 공법에는 돌, 횡배수대, 그리고 목재 횡배수대, 돌수로, 축구 돌수로 등이 있으며 내용은 숲길로 유입되는 유거수와 낮은 형태의 지하수를 자연스럽게 배출시키기 위한 필요한 공정입니다. 다음 부대시설공으로는 안전난간, 안전울타리, 도르자, 평의자, 평상, 개수기 등이 있으며 내용으로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 확보 및 적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공정입니다. 공법 체계도를 살펴보면 숲길공법에는 지형보건공법, 식생보건공법, 노면정비공법, 배수시설공법, 부대시설공법 등이 있고 지형보건공법에는 잡석채우기, 도릉막이, 골막이, 식생토낭 쌓기가 있으며 잡석채우기는 훼손된 지형을 잡석으로 채우는 공법, 도릉막이는 사면에 토사 고정을 위해 돌을 쌓는 공법, 골막이는 소계류, 토성류 고정 및 노치시설 유지 공법, 식생도 토낭 쌓기는 절도 사면 보호 및 녹화 공법입니다. 다음 식생보건공법에서 수목보호공은 뿌리 노출지에 돌을 쌓아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공법이고 식생이식은 훼손된 나대지에 식생을 이식하는 공법, 식생네트는 훼손된 나대지에 네트를 설치하여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공법입니다. 노면정비공법으로 먼저 돌계단은 종단경사 40% 이상 극경사지에 석재로 연석된 계단을 설치하는 공법이고 계단형 침목형 계단은 종단경사 40% 이상 극경사지에 목재로 연속된 계단을 설치하는 공법입니다. 안반계단은 종횡단 경사의 안반 구간에 정다듬을 하는 공법, 그리고 돌묻히기는 종단 경사 20에서 40% 구간에서 석재로 횡공작물을 설치하는 공법이며 돌붙임은 배수불량지, 돌너덜 구간의 석재 포장 공법입니다. 노면 경계 돌쌓기는 횡단선형 구간에서 성터면에 돌을 쌓는 공법이고 징검다리는 소계곡부에서 너비가 넓고 깊이가 얕은 곳에 석재로 다리를 설치하는 공법입니다. 다음 소형목교는 소계곡부에서 너비가 좁고 깊이가 깊은 곳에 목재로 다리를 설치하는 공법이고 노면정리는 노면에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고르는 공법입니다. 목재 데크 계단은 종단경사 40% 이상 이용기관에 철제 구조물 틀과 목재 계단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공법입니다. 목재 데크 로드는 습지 등 보호구간에 철제 구조틀과 목재 로드를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공법이고 대형목교는 큰 계곡골을 횡단하기 위해 교각 난간을 포함한 목재 다리를 설치하는 공법입니다. 다음 배수시설 공법에서 돌 횡배수대는
연속되는 종단경사 구간에 돌을 쌓아 수로를 만드는 공법이고, 목재 횡 배수되는 연속되는 종단경사 구간에 목재로 수로를 만드는 공법입니다. 돌수로는 소계곡부에 돌을 쌓아 수로를 만드는 공법이며, 축구 돌수로는 돌이 용출되는 절도 사면에 돌을 쌓아 수로를 만드는 공법입니다. 다음 부대 시설로는 안전난간은 횡단 경사가 급한 구간에 목재 지주의 높은 난간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공법, 그리고 안전 울타리는 종횡단 급경사지 구간에 목재 및 철제 지주의 난간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공법이며, 도르자는 간이 쉼터에 설치하는 편의시설, 평의자, 도르자 평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평상은 거점 쉼터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입니다. 개수기는 습길 이용자 현황 파악을 위한 부대시설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습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 2024년도에 개정된 산림청 매뉴얼 자료 7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88번 습길 정비 복원 중에 등산로 식생복원입니다. 80회 4교시에서 등산로와 산림경계부 주변의 훼손지를 복원할 때 고려해야 할 산림지원부 식생의 기능과 특성을 기술하고, 우리나라 등산로 주변 훼손지의 식생복원에 많이 활용되는 지원부 수종 중 대표적인 관목류를 5종 이상 열거하시오. 단 같은 속의 경우 한 개의 종으로 간주한다. 레클레이션 활동으로 인한 산림 훼손지 복원을 살펴보면, 보행 동선 주변은 레클레이션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의 접근 동선이나 보행 동선 주변에서 이용자들의 다밥으로 동선 주변의 식생이 훼손되거나 나지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동선 주변의 훼손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용객들이 개설된 동선 외에 주변 산림지역으로 보행함으로써 동선 주변의 식생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선 계획 시 동선의 경계를 명확히 않거나 동선 이용에 관한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이 부족하여 동선 주변의 다밥과 이에 따른 훼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훼손된 산림의 순찰과 정비 등이 부족하여 훼손지가 확산되거나 침식되고 있습니다. 산림지원부 식생의 기능과 특성을 살펴보면, 등산로와 등산로 및 보행동선과 산림과의 경계부에 위치하는 산림지원부 식생은 산림 외부의 이질적 환경영향에 대하여 미기울기, 마이크로 클리메이트 그레디엔트를 산림 내부 쪽으로 형성함으로써 산림 내부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안정시키며 야생동물의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갖습니다. 추이대로서의 산림지원부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지원부 식생은 기존 식생, 방위, 기상, 해발고, 토양, 지형 등 자연환경 조건에 따라 그 구조가 다르며, 주변 토지 이용, 그리고 대기오염, 레클레이션 활동, 등산로 및 임도 개설, 도로 건설, 도시화 등의 계속적인 인위적 환경 영향을 받으면서 식생천이를 진행해 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산로나 보행동선 주위의 지원부는 지원부 식생구조 조사를 토대로 지원부 식생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등산로 주변 훼손지의 식생복원에 많이 활용되는 지원부 수종을 살펴보면, 먼저 성상에 따른 구분으로 과목으로 구분하면, 교목은 도시공단 지역에 졸참, 당단풍, 떼죽, 팥배, 개암나무 등이 있으며, 자연 산림 지역에서는 쇠물풀에 참나무류, 당단풍, 떼죽나무, 북나무 등이 있습니다. 다음 관목류는 도시공단 지역에 국수나무입니다. 국수나무, 조록사리, 딸기나무류, 병꽃, 화살나무, 진달래 등이 있고, 자연 산림지역에는 딸기나무류, 조록사리, 병꽃, 산초, 국수나무, 철쭉꽃, 진달래, 작살나무, 접합나무 등이 있습니다. 표는 등산로 및 보행동선 지원부 수종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상의 참고자료는 산림공학 23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89번
등산로 연결 사업과 생태 통로 비교입니다. 137회 사교시에서 등산로 연결 사업과 생태 통로 사업을 비교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등산로 연결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등산로 연결 사업의 기본 방향은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하여 산림생태계 복원과 숲 탐방 계획의 이용 편의 도모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시행합니다. 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첫 해는 설계를 반영하고 주변 경관과 이용자 안전성을 감안한 구조물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대상지 선정은 도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등산로 연결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산림생태계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합니다. 교량과 같은 녹지 공간형과 보행 가구형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합니다. 사업 추진의 원칙으로는 녹지 공간형은 산림, 식생 복원 등 사업을 통해 경관과 자연 친화적인 생태 공간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안정감과 개방감을 주도록 설계하고, 보행 가구형은 아치 교량 형태의 케이블 공법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며 노폭이 좁은 등산로 연결과 산정의 단절된 암석 구간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안전성과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시설을 도입하고 주요 자재는 이용객의 안전성, 편의성과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추진합니다. 규모가 큰 등산로 연결은 설계부터 반영하고 당해 연도에 행정조차를 이행합니다. 디자인 심의, 부지확보 등 민원사항 해소와 관련 행정조차 이행을 완료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착오를 방지합니다. 수요 예산 확보 등 사업 예산의 이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히 기하합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을 합니다. 시설물 및 안내판의 이용자의 만족도 그리고 품질 관리를 위해 공식 사업 명칭의 사용과 산림청 지원 사업을 이라는 것을 명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명의 공공 등산로 연결 사업 그리고 이 맞고 공공 등산로 복원 사업은 틀립니다. 등산로 연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 2021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설치 후 관리 시에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회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2021년 매뉴얼을 적용하여 관리를 시행합니다. 산림청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에서 출제된 등산로 연결 사업과 생태 통로 비교표를 살펴보면 등산로 연결 사업과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 통로 사업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 측면에서 등산로 연결 사업은 도로 개발로 단절된 등산로와 마을길을 연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고, 이에 비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 통로는 단절되거나 고립된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 확보에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등산로 연결 사업은 도로 개설로 단절된 도시 주변 산림이 대상이고, 연결의 필요성, 활용성이 높은 지역과 산림 휴양 공간, 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비해 환경부의 생태 통로는 도로 개발에 의한 고산지대가 단절되어 야생동물이 이동하기 어려운 곳, 백두대간 보호지역,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구역, 그리고 야생동물의 차량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대상지로 합니다.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등산로 연결 사업은 사업 내용으로 주변 식생 조사 등 기초조사, 산림 연결 시설, 토양 안정화 사업, 그리고 산림 식생 복원, 그리고 산책로 등 관련 시설을 사업 내용으로 합니다. 시행 주체는 지방산림청에서는 국고 100%, 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따릅니다.
법적 근거로는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숲길의 조성 등이 법적 근거입니다. 이에 비해 환경부의 생태통로는 사업 내용은 야생동물 설치지 환경조사 그리고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에 있고 시행주체는 환경부,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100%고 시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국고 100%입니다. 법적 근거는 자연환경법 제43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과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생태통로의 설치 대상 지역 및 설치 기준이 법적 근거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등산로 연결 사업은 단절된 등산로와 마을길을 연결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이용자의 안전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있고 환경부의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의 보호, 개체수 증가 그리고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있습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숲길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매뉴얼 2024년 산림청 자료 1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90번 숲길의 정의와 종류입니다. 96회 1교시에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숲길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라 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숲길의 종류를 살펴보면 등산, 트레킹, 레저 스포츠, 탐방 또는 휴양, 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도 포함됩니다. 근거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입니다. 숲길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등산로는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을 하는 길이고 트레킹 길은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다음 강목의 길을 말합니다. 먼저 둘레길은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이고 트레일은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은 길을 말합니다. 산림 레포츠 길은 산림 레포츠를 하는 길이고 탐방로는 산림 생태를 체험, 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을 하는 길입니다. 휴양, 치유 숲길은 산림에서 휴양과 치유 등 건강 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입니다. 숲길의 체계도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먼저 숲길 중에 등산로가 있고 노선 형태는 수직적 선형 그리고 트레킹 길에는 둘레길, 트레일이 있고 수평적 선형이고 산림 레포츠 길은 복합적 선형입니다. 그리고 탐방로는 또 복합적 선형이고 휴양, 치유 숲길도 복합적 선형입니다. 여기서 도로 수목원에서 가서 트레킹길, 산촌마을이 있고 트레킹길, 보호수, 등산로 이렇게 연결되는 숲길의 체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강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